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됐는가가 지난 시간의 얘기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바이킹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바이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킹은 고대 스칸디나비아인들 중에서 무역이나 탐험, 그쵸? 무역이나 탐험을 이제 주로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보다는 이제 약탈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었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가면은 털어먹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전 유럽에 이제 악명을 떨치게 되는 거죠. 바이킹의 첫 해외 원정은 AD 7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네. 그 땅에 먹을 게 절대적으로 부족을 한 상태에서 인구는 빨리 느니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약탈을 주로 하는 바이킹이 AD 700년대쯤 이제 이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떤 식으로 약탈을 했냐면은 배 서너 척 정도 됩니다. 배 한 세 척, 네 척 정도를 이제 나누어 타고서 와서 성벽이나 군대가 없는 지역을 이제 이렇게 그 급습을 해서 금품을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치고 빠지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빠른 배를 타고 슝 와가지고 싹 털어가지고 슝 도망가는 거죠. 그쵸?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약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설령 이제 가다가 군대를 만난다. 네. 그래도 이제 별 그 문제가 없었는데 이 네. 사람들이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상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다가 뭐 성벽이나 군대를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아, 예, 피해서. 아니, 그냥 배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배를 갖고 추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네. 돌아와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 좀 더 털기 더 좋은 지역을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그 유럽 그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쵸? 네. 언제 어디서 출연할지도 모르는 애들인데다가 출연을 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해요? 안 싸우려고 해요? 안 싸우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겨우 이제 그 잡을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로 쪼로로 도망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나타나고 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털어먹을 때가 많으니까 이제 더 이제 그 안 싸우려고 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탈을 해 갔었는데 이제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약탈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에 가잖아요. 네. 고향에 가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어, 자기들이, 자기 이제 성공담, 무용담들을 막 나누겠죠, 그쵸? 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어, 더 많은 이 바이킹들이 그 주변 지역,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몰려오는 그런 그 규모가 처음에는 이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점점 원정단 규모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아예 해당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랑 맞서 싸워서 상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아,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소규모 그런 어떤 그 아마 뭐 그 부족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날랜 배를 타고 가서 그냥 쓸고 빨리 빠져나오고 쓸고 빨리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이제 대히트를 치는 거죠. 그쵸? 네. 대히트를 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털어먹을 수 있겠더라 하니까 이제 막 우르르 몰려오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네.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해당 지역을 점령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다. 바이킹의 원정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이제 치고 빠지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타겟으로 노리는 곳이 어디였냐?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 아, 아무래도 뭐 수도원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수도원에 뭐 무슨 뭐 엄청난 뭐 수도원을 요새화 시켜놨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해서 이제 신자들이 순례 와가지고 이제 헌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 뭐 예배당 이런 데는 뭐 금으로 막 장식돼 있고 이제 아, 또 그런 얘기가 또 도는 거죠. 바이킹들한테는. 그러니까 저기 가면은 뭐 창 들고 활 들고 이런 사람들도 없죠. 그쵸?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냥 뭐 금초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많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퍼지니까 이제 한 서너 척들이 딱 와가지고 상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냐면 여기 수도원 어딨냐 이제 이렇게 되는 아, 수도. 수도원 무방비 상태의 털어먹을 게 많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예를 들어서 민가를 턴다고 해도 민가에는 뭐 가져갈 만한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좋겠죠. 비교적 적겠죠. 그리고 민가 사람들이 아무래도 농부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낫이나 곡괭이 들고 저항하는. 아하. 우리도 어쨌든 약간의 부담은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수도원 가면은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을 주요 1타겟으로 삼고 잘 털어먹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약탈을 하는데 언제나 약탈품을 만족하게 가져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약탈한 금품을 실었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빈자리에 누구를 태우느냐? 여자와 아이들을 태웁니다. 아, 뭐, 왜 태우겠어요. 그쵸? 놀래. 이런 이유로,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태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여기에 잡혀가면은 참,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참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바이킹이 상륙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빨리 숨어야 되겠죠. 진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금품만 이렇게 가져가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에 안 차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자와 아이들을 납치해서 데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참, 거기 남아있는 가족도 참 재앙이고, 거기 잡혀간 사람들의 인생도 참 재앙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전 유럽이 바이킹으로 치를 떨게 되는 악명 높은 아,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시기가 지나가서 지금은 뭐 놀이기구로 바이킹을 만들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당대 사람들한테 바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악몽이에요, 진짜 악몽.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킹을 뭐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강력한 중앙정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요새화된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바이킹들이 와서 이제 굳이 안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냥 좀 네. 방비 허술한 데 가서 털어먹지 이제 이런 거니까 요새화 지역 돼 있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언제 어느 날 바이킹이 상륙을 해와서 재산만 가져가면 다행이고 아내와 아이들을 가져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마조마한 그런 삶이 되겠어. 그걸 또 지키고 방비할 만한 그런 어떤 힘이나 체계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이킹 하면 진짜 전래하는 아, 예, 이런 사람 상황이 예,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이게 너무 많이 당하니까 그 수도원에서 매일 시작하면은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쵸? 네. 그 기도문에 이런 그 문구가 들어갔대요. 주님이시여 북쪽 사람들의 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 항상 들어갈 정도랍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냐 기도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얘기 늘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이 매일 기도에 주님 오늘도 저 북쪽 사람들의 예, 아, 예, 저 바이킹의 저 우악스러운 손으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항상 들어갈 정도였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위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예, 그 심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네. 자, 이 바이킹이 근데 이 해외 원정 약탈을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먹을 게 부족해서였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땅에 씨를 뿌려 놓습니다. 물론 이제 뭐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작물도 많지 않지만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씨를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탈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유럽을 도는 겁니다. 몇 개월 돌겠죠. 그쵸? 예, 네, 그리고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뭐냐 놓고 또 나가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해 겨울을 날 것들을 이제 그 얻어내면서 수학기가 다가올 때쯤 되면은 이제 돌아와서 그거를 또 걷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해 나는 사람들이 바이킹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곡물을 거두는 시기 때는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쵸? 네. 예, 쟤네들도 심어놓은 거 거둘려면 집에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한숨 돌리는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요것도 또 적용이 안 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소규모 단위로 이제 빨리 치고 빠지는 이런 그 형태로 약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데이트를 쳐가지고 이제 대규모 원정단이 꾸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그 원정대가 꾸려지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생겨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약탈한다고 유럽 전역을 막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네 고향의 그 혹독한 겨울과 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지역의 햇볕도 많고 예, 그런 온난한 지역의 겨울과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완전히 다른. 겨울을 어디서 나고 싶을까요?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예, 눈보라치는 우리 개썰매와 함께 나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프랑스에서 약간 온화한 그런 기후를 만끽하면서 겨울이 지나가는구나. 당연히 프랑스에서.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어느 걸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프랑스. 당연히 후자겠죠, 그쵸?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원정단 규모의 그런 그 세력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거기 가서 겨울이 될 때쯤, 수학기가 될 때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 위한 자기의 근거지를 건설을 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수학기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눌러 앉는 지배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하는 원정군, 점령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바이킹의 이제 출현 후반기로 갈수록 그냥
습격 약탈이 아니라 대규모 군대가 돌아와서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는 이런 식의 예, 아, 이런 식의 원정단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싸움도 그냥 그 소규모 부대 단위가 아니라 국가의 국가 단위의 싸움이 대규모로 벌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싸움에서 이제 그 질리는 거예요. 왕이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진짜 잘 싸우는 그런 사람을 자기 부하로 삼습니다. 야, 너 네. 그러다 그럼 내가 여기 요 땅 여기 떼줄 테니까 너 나한테 충성하는 공작하자. 이제 나랑 그만 싸우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거기에 눌러 앉히는 일들도 벌어져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이킹의 그 출몰하는 시기가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현지화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중세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강력한 민족 국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적 방어 체계가 조금씩 조금씩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그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털어먹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졌던 거예요. 아, 네. 예, 그런 어떤 대외 요건도 있는데다가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 너무나 큰 규모의 싸움은 양쪽에 서로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땅 요만큼 떼줄 테니까 너 우리 부하하자. 네. 너 공작으로 임명해줄게. 대신에 너 여기 좋은 땅, 너 여기서 겨울 나는 거 좋아하잖아. 여기 네 땅 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현지화 시켜버려요, 바이킹을. 예, 아,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 먹을 게 부족해서 나온 거였잖아요. 제1의 원인은. 네. 근데 먹을 거 풍부하고 따뜻한 지역을 내 땅으로 준다는데, 그 뭐 왕으로 섬기지, 뭐 더 이상 뭐하러 싸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바이킹의 그 출몰하는, 유럽에 출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그 시대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지배하는 원정의 성격을 이제 띠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원정단들이 거기 이제 눌러 앉는 과정 가운데서 현지화되고 왕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더 이상 돌아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럽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현지화하고 왕조들이죠. 왕조들, 바이킹 왕조들이 또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킹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영국을 공격하는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865년입니다. 그러니까 70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한 150년 흐른 거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그 약탈하기 쉬웠던 곳이 영국이에요. 우리 그 게르만족이 영국에 어떻게 상륙하게 됐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도 그 앵글로색슨족이 왜 거기로 가서 거기를 장악해요? 너무나 부유한데 외적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달라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보호해주기보단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해서 차지했던 게 여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제 바이킹들이 제일 먼저 해외로 눈을 돌렸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지역이 영국이었던 거예요. 아, 부유하고 털어먹을 거 많고, 그리고 기후도 자기네 고향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1번 타겟이 영국인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영국을 거쳐서 프랑스,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프랑스로도 가고, 멀리 가는 애들은 이제 거기 돌아가지고, 그 스페인 쪽 돌아가지고, 그
남이탈리아 있잖아요. 그쵸? 네. 예, 나폴리라고 불리는 거기까지도 가서 정착해요. 근데 멀리 가는 애들은 그렇게 멀리까지도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거기까지 가고 싶어요. 영국 앞에 놔두고. 아, 그래서 많은 이들의 제1타겟, 바이킹에 가장 시달린 곳이 영국이었던 거예요. 물론 아, 전 유럽이 시달려요. 전 유럽이 시달리는데 아까 그래서 멀리 가는 애는 남이탈리아까지 돌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네. 바이킹에 가장 시달렸던 곳은 영국입니다. 지리적으로 네.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방비도 제일 허술하고 꽤나 부유한 기후는 자기 모국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이런 데에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영국도 이제 그 섬이 이렇게 있는데 영국도 여기가 산지고 스코틀랜드 지역 산지고 여기 요 동남부 지역이 평지인 거 아시죠? 살기 좋은 아, 예. 런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몰려드는 거야 이 지역. 아, 얘네들도 이런 데로는 잘 안 가요. 스코틀. 예, 예,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이제 영국의 왕이 있습니다. 영국 그 왕국이 있습니다. 이제 웨섹스라고 하는 이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제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던 일곱 그 나라 있었잖아요. 그쵸? 그 일곱 나라를 사실상 이게 그 통할하는 패권자로서 이제 그 자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대규모 바이킹 원정단이 예, 그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이제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국가적 수준의 원정단이 밀고 내려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예, 바이킹 쪽의 그 일파인 대인족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준비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데니쉬라고 보이시죠? 그쵸? 예, 네. 데니쉬가 뭐냐면 덴마크에서 온 대인족들의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만큼 요 알짜배기 땅 있잖아요. 그쵸? 네. 알짜배기 땅 이만큼을 접수를 한 거죠. 예, 알짜리. 예, 알짜배기 땅 이만큼을 접수를 한 겁니다. 그나마도 이제 여기서 더 밀고 내려가서 나머지도 다 접수를 하려고 했어요. 네. 예, 마치 게르만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접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켈트족이 여기 가가지고 이제 도피해서 버티잖아요. 네.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접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웨식스 국가죠. 웨식스 국가에 알프레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나머지 그 게르만족이죠. 나머지 게르만족 그 부족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저런 애들한테 저렇게 짓밟힐 거냐? 우리 힘을 모아서 대항을 하자. 여기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예,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대항하는 이제 그 전선을 이제 펴기 시작해서 영국 하면 런던이잖아요. 그쵸? 네. 이 런던도 처음에 뺏겼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수복한 거예요. 런던도. 예, 아, 런던도 다시 되찾고 해서 이만큼 이제 수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얘네들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올 때는 이제 이러한 세력권이 유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이게 전체가 다 바이킹 수준에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아까 그 말했던 알프레드 대왕이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세력들을 이제 규합을 하는 거죠. 규합을 네. 하면서 어디 그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한번 대승을 거뒀대요. 네. 그 이후에 전황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 6.25 기억해 보시면은 약간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에 대비가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낙동강까지 네, 쭉 밀리죠.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쑥 밀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으면은 얘네들도 그냥 다 쓸려 나가는 거죠. 그쵸? 아, 예, 네, 그런데 그 뭐예요? 세력을 규합을 해서 반격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우리가 반격하는데 성공한 건 뭐예요? 인천 상륙 작전. 그쵸? 네. 예, 그래가지고 전선이 한순간에 어떻게 바뀌어요? 그 완전히 예, 북한 예, 38선. 그쵸. 위쪽으로까지 뻗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세력을 규합을 해서 어떤 전투에서 큰 대승을 거뒀답니다. 그때 이후로 쓸려 나가던 전선이 바뀌어서 오히려 얘네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밀어붙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세력이 요 선쯤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비등비등해지는 거죠. 그쵸?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오늘날 휴전선쯤 해가지고 이제 비등비등해져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내기로, 그, 협상이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정착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대신에 너희들 뭐 기독교 받아들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 예. 그나마 협상이 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반격이 상당히 이루어지면서, 그 전세가 그 영국 애들한테 조금은 이제 그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예, 그래 너희들 여기 차지하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대신에 너희들 기독교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뭐 싸우지 말자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뭐 입에 발린 소리고 서로 이제 예, 뺏긴 땅 찾으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 확장하려고 하는 싸움은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하여간 대략 이제 이렇게 그 세력권이 이제 정립이 되는 요런 역사로 흘러가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대인족이 다스리는 땅이다라고 해서 대인로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불렀다고 해요. 예, 대인이거든요. 예, 대인로라고 하는 지역의 바로 요때 그 쳐들어온 바이킹들이 다스리던 요 지역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모를 때 그냥 읽히는 대로 그냥 여기다 쓴 거예요. 다넬로라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어나 이제 배경 지식이 좀 부족했을 때 이제 요 책을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 다넬로 아니고요. 대인로예요. 대인로. 아, 예. 예, 대인족이 다스리는 지역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어내는데 성공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 그 순수 왕 중에 대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잘 안 들어가요. 네. 우리나라도 역대 왕들 호칭 중에 대왕 들어가는 왕이 누가 있나요? 세종대왕, 건개토대왕. 두 명밖에 없죠. 그쵸? 네, 예. 영국 역사에도 대왕이라는 호칭이 들어가는 사람이 두 명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알프레드. 예, 알프레드 대왕. 이거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위대하게 생각하느냐? 영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같은 느낌. 아, 예, 네. 근데 그 장군이 아니라 왕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왕이라는 호칭을 이제 붙여준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영국 왕조의 그 시초로 여겨져요. 예, 그러니까 영국 왕실을 사실상 이제 확립한, 그리고 열어젖힌 그런 왕으로 평가를 하면서,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완전히 다 황폐화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세 초반기에 그 최고의 그 교육
그 수준, 문화 수준을 자랑하는 데가 영국이었다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그래서 샤를마뉴가 왕실학교를 세웠는데 그 왕실학교 대학이죠. 오늘날로 그 급을 치면은 왕실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 가르칠 교사를 어디서 초빙해 와요? 영국에서 초빙해 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 당시 영국이 오늘날로 치면은 뭐 하버드나 뭐 이런 그 아이빌리그 대학교 있잖아요. 그 거기에서 뭐 총장하고 있는 사람급을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 영국 그 유럽 사회에서는 최고의 어떤 지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으로 영국이 손에 꼽혔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이킹들이 대규모로 상륙해가지고 그 지역을 일본으로 그쵸? 네. 일본으로 털어먹다가 이런 식으로 거의 국가급 원정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거기 있는 왕국이 거의 다 쓸려나갈 정도의 그런 그 상황을 맞게 되니까 이런 최고 수준의 교육 체계와 학문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그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이 알프레드 대왕이 이제 그 협정을 맺는 거죠. 휴전 협정을 맺고 이제 겨우 좀 복원할 만한 그런 상황을 이제 그 만들어내고 이제 복원을 하려고 그 예전에 그 명망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 왕국 전역에서 찾았는데 4명 정도밖에는 못 찾았대요. 네. 겨우 4명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알프레드가 또 이 사람들 가지고 상당히 잘 복원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가 이제 잘 싸운 왕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순신 느낌뿐만이 아니라 약간 세종대왕 느낌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대왕. 그래서 이제 그 대왕이라는 호칭을 이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학문, 지성의 그런 부분들도 다시 기초를 마련해준 그런 왕이 이제 이 알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가 요때 그 그 바이킹을 막아내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막아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고전 그 문화죠. 영국인들만의 문헌들을 복원하고 수준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라고 한다면은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오늘날의 영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막아내고 영국인들만의 고유한 것들을 다시 복구를 시켰기 때문에 그 전통을 우리가 쭉 이어받아서 오늘날 영국과 같은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알프레드를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크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쵸? 왜 높게 평가? 그때 이순신 장군이 못 막아냈으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 일본인으로. 네. 일본인으로. 오하이오. 뭐 이러면서, 그쵸? 살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죠. 그쵸? 네. 그런데 그거를 막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어떤 지성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고유한 것들을 최고의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려서 그 유지를 해 나가서 민족 그런 어떤 정체성을 후대에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한 그런 기초를 마련해 줬다라고 하니까 영국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그쵸? 그래서 영국의 시초, 영국의 출발하는 그 출발점을 이 알프레드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영국인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영국 역사에 이제 그 바이킹이죠. 그쵸? 바이킹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발자취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발자취가 뭐였냐면은 이 게르만족들이죠. 앵글로색슨족의 흔적들과 사람들을 한번 싹 다 지워버릴 뻔했다. 아, 네. 지워버릴 뻔했는데 그거를 겨우 막아내면서 이제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역할로 영국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이킹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차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아, 예, 그 2차전에서는 바이킹이 승리해요. 근데 이 바이킹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바이킹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왜 다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은 이제 이해하실 수는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바이킹이 승리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영국인들이 뭐 정체성을 뭐 상실을 한다거나, 뭐 완전히 다 쓸려나간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돼요. 예. 근데 요때 잘못했다면은 그 켈트족이 이렇게 밀려나가가지고 잘못하면 없어질 뻔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요번에는 그럴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막아내고 영국이라고 하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해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왕이 되는 것이고, 바이킹과 이제 관련된 역사가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이, 예, 요 사건이 이제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약탈로 등장하긴 하지만, 예, 국가적 단위에서 그쵸? 큰 족적을 남기는, 예, 그 사건이, 예, 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